안녕하세요. 뱅에노슨 알려주는 남자 롯데 부산 본점의 이민순 매니저입니다. 배우 사운드 스테이지 설치에 이어 오늘은 스피커 세부 설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세부 설정을 안 하신다 그래서 스피커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스피커를 만들고자 하신다면 한 번쯤은 봐주시길 바랄게요.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오디오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쓰이는 개념이 많아서 한번 봐두시면 꼭 비에노가 아니더라도 요긴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할 예정이니 재밌게 봐주세요. 자, 세팅을 위해서 뱅에노슨 전용 앱을 실행해주세요. 물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지 그림을 클릭하면 설정창으로 전환이 됩니다. 제일 위부터 차례대로 내려가 볼게요. 제일 위에는 스피커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 명칭은 블루투스나 에어플레이로 음악을 재생할 때 휴대폰에 표기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사용자가 직접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품 이미지 아래는 청취 모드가 있어요. TV, 음악, 영화, 야간 모드가 있는데 각 항목마다 적용되는 음향이 모두 다릅니다. TV를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각각 최적화된 사운드로 음악을 세팅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냥 클릭해서 기본 세팅으로 쓰셔도 무방하고 직접 음향을 세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TV의 음향 세팅을 바꿔볼까요? TV를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동글뱅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각 구간마다 한글로 따뜻한, 신나는, 안락한, 밝은 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 그 동글뱅이를 원하시는 구간으로 끌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따뜻한 저 구석으로 포지션을 이동을 하면 굉장히 푸근하고 답답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밝은 저 구석으로 포지션을 이동하면 굉장히 깔끔하고 힘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적당한 위치에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같은 개념으로 상단의 메뉴를 클릭해서 원하시는 세팅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치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밝다, 어둡다 식으로 표현하니 세팅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아래에는 언미싱, 가상화, 저주파, 효과 튜닝, 콘텐츠 프로세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언믹싱. 우리가 TV로 보는 영상은 대부분 2채널입니다. 즉 사운드가 왼쪽과 오른쪽만 녹음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외국 사운드 스테이지는 3채널이에요. 다시 말해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센터 스피커가 존재합니다. 이 센터 스피커를 활용할 수 있도록 2채널의 사운드를 3채널로 분배해주는 기능을 언믹싱이라고 합니다. 언믹싱을 통해서 소리의 이동과 명료한 대사 전달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가상화. 흔히 타 브랜드에서 가상 홈시어터라 부르는 그 기능입니다. 벽에 반사되는 소리를 통해서 전방위로 들린 것 같은 효과를 주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가상화의 경우 공간이 너무 넓거나 소리를 반사하는 벽이 없는 방향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으므로 공간에 따라서는 쓰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공간이 완벽하게 갖춰졌더라도 특정 위치에서만 최적의 사운드를 청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TV 정면 정 가운데 앉은 사람만 정말 제대로 된 사운드를 듣게 되는 것이죠. 저주파 효과 튜닝. 쉽게 말씀드리면 저음을 다듬어서 다른 음색들과 더욱 자연스럽게 출력되는 기능입니다. 저음이 강화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웅웅대는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영상이나 소리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취향에 따라 온, 오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콘텐츠 프로세싱. 저음과 고음의 갭 차이를 줄여서 전체적인 음의 밸런스를 낮추는 기능입니다. 볼륨, 그러니까 데시벨의 기능을 낮추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음을 올리고 고음을 낮춰서 음의 평균치를 조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심야 시간에 영화를 볼 때 소음을 줄여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임팩트 있는 소리를 듣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어떤 항목이 좋아지면 또 다른 항목 하나가 마이너스 요소가 생기게 돼요. 이제 오디오에는 이런 반대급부가 굉장히 많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설정에 따라 음색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돼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리모컨으로 TV를 켠다고 해서 스피커에서 청취 모드가 TV 모드로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영화를 본다고 해서 스피커가 영화 모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음악을 듣는다고 음악 모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던 음악을 듣던 지금 이 화면에서 원하는 청취 모드를 선택해 줘야 적용이 됩니다. 뭐 소스 바꿀 때마다, 영화 볼 때, 음악 볼 때마다 이 앱을 들어가서 원하시는 소스를 선택하셔야지 최적의 사운드를 듣게 되시는 거예요. 아, 불편합니다. 하지만 뱅앤올ufsen의 모토가 무엇이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성이 뿜뿜 묻어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평소 TV를 켜면 TV 모드로 사운드가 나오고, 음악을 켜면 음악 모드로 사운드가 나오게끔 딱 한 번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TV를 켰을 때 TV에 최적화된 청취 모드가 나오도록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메뉴의 하단에서 제품 설정에서 소스로 들어가 줍니다. 기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면만 봐도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요. 왼쪽의 목록은 실제 재생되는 소스 목록이고요. 오른쪽은 조금 전 보았던 음향 세팅의 명칭입니다. 지금 TV를 켜면 음악 모드의 음향 세팅이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TV를 켜면 TV에 최적화된 음향 세팅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니까 오른쪽에 뮤직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화면이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TV 음향을 터치해 주시면 최적화된 사운드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그냥 리모컨으로 TV만 켜주시면 음향도 TV 모드로 변경되어 출력되는 것이죠. 같은 개념으로 음악, 영화, 야간 모드, 사용자 지정 모드 전부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일 위에 립싱크는 모니터와 스피커의 사운드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모니터에서 사람이 하는 말과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지 않을 때, 즉 싱크가 맞지 않을 때 사용하시면 되는 기능이에요. 이제 사운드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이퀄라이저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고음을 강하게, 약하게, 저음을 강하게,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운드 설정은 볼륨 세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위부터 내려갈게요. 기본 볼륨. 삼성이나 LGTV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TV 브랜드들은 TV를 켤 때 제일 마지막으로 맞춰놓은 볼륨으로 다시 켜지죠. 그런데 뱅앤올ufsen의 모든 제품들은 제품이 켜질 때 볼륨을 고정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볼륨이 40으로 맞춰져 있다는 건 TV를 껐다 켰을 때 스피커 볼륨이 40으로 켜진다는 의미입니다. 최대 볼륨은 글자 그대로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볼륨 수준입니다. 90으로 놓고 쓰셔도 무방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쓰시는 게 좋아요. 스테이지는 볼륨 70만 넘어가도 사운드가 굉장히 큽니다. 90이면 정말 커요. 위치, 스피커 세팅 중에 설정한 내용이 적용되어 있을 거예요. 몇 설치를 했는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증폭은 아래에 내용이 적혀 있네요. 낮은 음량 레벨에서 증폭은 저음역과 고음역을 향상시킵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급부가 발생을 해요.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증폭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증폭은 글자 그대로 소리를 증폭시키는 개념이에요. 증폭이 안 된 볼륨 50보다 증폭이 된 볼륨 50에 볼륨이 더 크게 들리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증폭을 항상 켜놓고 볼륨을 좀 덜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듣는 소리 크기는 똑같을 텐데 왜 증폭은 온오프 할 수 있게 만든 거지? 일단 증폭은 일방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컴퓨터의 오버클릭처럼 인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능이에요. 물론 증폭 조금 한다고 해서 제품에 무리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딱히 특별한 기능도 아니고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소리,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을 해요. 실은 화이트 노이즈는 증폭의 개념하고는 상관없이 스피커라는 제품에는 무조건 존재해요. 그저 잘 들리냐 잘 안 들리냐의 차이입니다. 이 화이트 노이즈가 평소에 자주 듣는 중간 볼륨에서 증폭을 하게 되면 비교적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크게 들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 영화 감상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죠. 그건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개인의 청각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그럼 이렇게 안 좋은 증폭을 왜 온오프 시키는 것이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발생하더라도 더 임팩트 있고 더 높은 볼륨으로 듣고자 하시거나 낮은 볼륨에서도 명확한 고음과 저음을 듣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스피커의 모든 세팅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생긴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알람은 그냥 알람입니다. 이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갈게요. 제품 설정 들어가 볼게요. 제일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려가 볼게요. 크롬캐스트는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와이파이 망을 이용한 무선 정송 시스템입니다.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무선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도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영상물도 재생할 수가 있어요. 블루투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송 방식이지만 특정 기기와 콘텐츠 내부에서 크롬캐스트를 지원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유튜브에서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데 스피커에서 크롬캐스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연동이 불가능한 거죠. 구성은 해당 스피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환경부터 콘텐츠 제어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실 일이 잘 없으실 거예요. 구성은 사용 빈도에 비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품 색상은 앱에서 표시되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문제 해결에서는 재부팅, 로그 확인, 공지양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실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 화면까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그냥 전기 콘센트를 뺐다가 1분 후 다시 꼽아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소스는 앞에서 다뤘으니 넘어가 볼게요. 리모컨은 비에노의 리모컨과 연결할 때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비에노 리모컨이 없으신 분들은 큰 의미가 없는 설정이 될 거예요. 이넴 리모컨 활성화는 LG전자의 특정 TV를 제어하는 리모컨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HDMI AIC로 연결했을 때는 모두 큰 의미가 없는 설정들인 거죠. 이름도 앞에서 다뤘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자동 업데이트로 설정해 주시면 펌웨어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굳이 일일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정보에서는 스피커의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피커를 무선으로 세팅하셨는데 연결 품질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랜 케이블을 이용해서 유선 연결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시 메인 화면으로 나오면 제품 설명서와 지원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제품 설명서는 글자 그대로 설명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 항목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원은 제품 사용에 궁금하시거나 불편한 내용이 있을 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로 모아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 코오롱 글로벌 뱅앤올ufsen에서 구입해 주신 분들께서는 구매처로 연락 주시는 게 더 빠르고 손쉬운 케어가 가능합니다. 베어사운드 스테이지, 정말 좋은 사운드바 구입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비록 제 유튜브가 코오롱 글로벌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는 아니지만 뱅앤올ufsen의 가족이 되신 거를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유용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뱅앤올ufsen 롯데 부산 본점의 이민순 매니저였고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